안녕하세요. 무성보리시입니다. 오늘은 EV 에비타라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예로 들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뭐 이론적인 것만 했으니까 재미가 좀 없죠. EV라는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시가총액에서 순연금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순연금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이 지표는 인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하고자 했을 때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EV 지표가 낮으면 당연히 저평가인 거고, EV 지표가 높으면 당연히 고평가가 되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근데 순연금이 1500억이 있습니다. 순연금이라는 거는 현금성 자산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1000억 주고 인수했지만 지분 전체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고에 1500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500억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EV 지표가 낮을수록 마이너스로 갈수록 저렴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억 주고 인수했는데 이번에는 순연금이 부채가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2000억이 있습니다. 부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순연금을 제외하고 또 차입금이 2천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1000억 주고 인수했지만 2천억도 갚아야 되죠.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3천억 주고 인수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EV 지표는 인수자 입장에서 기업을 저평가인가 아닌가 판단을 한 다음에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EV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1에서 3 정도면은 저렴하다, EV 지표가. 그리고 여기에 이익 증가가 가미가 되면 굉장히 아니라 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BIT이라는 지표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세금 전, 이자 지불 전 영업이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영업이익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BIT이라는 그 지표로 해서 이게 낮을수록 저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 이겁니다. 동양 EMP라는 건데, 거래량이 이제 너무 낮고 해서 제가 투자를 안 했는데, 얘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 EV 지표가 있죠.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EV 지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서 하단 EV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이때는 무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고, 여기에서는 0.2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0.2배까지 떨어졌었고, 그럼 얘를 간단히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0원일 때 1,000억인데 순연금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690억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 있는데 주가가 이 9,000원일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훨씬 낮겠죠. 시가총액이 9,000원이면 12,700억, 잠깐만요. 9,000원 나누기 12,750원 곱하기 1,000억 하면은 9,000원 나누기 12750
곱하기 1000억 하면은 705억입니다. 705억. 그 당시에 순연금이 690억 있으니까 순연금하고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얘가 1분기 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면은 1분기에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이전 실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은데 영업이익은 약 100% 가까이 성장을 했죠. 충전기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데 충전기의 그 성능이 올라가면서 판가가 인상되고 수익성이 개선돼서 3분기까지 그 수익성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G 폰으로 납품이 되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당시에. 그쵸? 이때 당시에 샀으면 된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좀 소외주들은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시장에서 잘 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기 발표를 이날 했는데 별로 안 올랐죠. 그 다음날 좀 오르다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사도 충분했다. 이때 10,000원, 11,000원권에 샀어도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15,450원에 마무리했고 1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거의 한 6, 70%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EV 값이 1, 2 이하일 때 이익 증가하고 만나면 슈팅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철강이 지금 EV 값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무려 현재 마이너스 6.9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2243억인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3200억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분을 100% 인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바로 반응 못할 수도 있어요. 이익 증가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좋게 보자면 배당금을 보면 이제 그 청산 가치로 접근해서 투자할 때는 제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주가가 언제 상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배당을 받으면 만족스러울 수 있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4.1% 정도 됩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 약 2배 정도 되고 배당 총액도 83억 정액 배당을 하다가 작년에는 92억을 배당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이 3,2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의 배당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적자를 이렇게 봤던 때에도 상관없이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당이 유지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신할 수 있겠죠. 4.1%는 기대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한국철강은 만족합니다. 일단 2부의 에비타 지표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고 만족스러운 배당을 주고 그리고 청산가치 대비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가장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차트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차트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좀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차트를 보셔도 뭐야 한국철 차트를 보셔도 월봉 차트를 보면은 거의 바닥에 와 있습니다. 차트마저도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반등했는데 뭐 이 정도 반등이야 애교로 봐줄 수 있고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 잠깐만요. 이걸 내가 뭐를 눌렀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뭘 눌렀
거고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분기 실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얘를 좀 움직여야겠다. 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바보지. 자, 분기 실적 추이를 볼게요.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죠.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 매출액은 꺾였습니다. 전방산업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이때는 이제 그 공장에서 화재 나는 바람에 공장 가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일회성 적자를 본 거고 7월부터 가동이 다시 됐기 때문에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철강은 철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철근을 만드는데 철근의 원재료는 고철입니다. 고철. 그래서 고철의 가격이 오르면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철근 가격도 같이 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유지되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판가 협상을 했습니다. 건설업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철이 오른 시점하고 철근의 판가가 오른 시점이 미스매칭이 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제철이 이제는 그 가격 협상을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 그냥 매월 내가 철근의 가격을 고시할 테니까 그 가격에 사가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고철의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철근 고철의 가격이 내려가면 판가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철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기 보시면은 매출 원가율이 90%로 개선이 됐죠. 2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나빠졌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나온 걸 알죠.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2분기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고철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떨어지더라도 판가 내리는 거는 얘네들이 늦게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보면 17년도, 18년도 이익이 꺾였습니다. 16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얘네들 보면 16년도에 국내 철 스크랩 보면 2071원에서 17년도에 올라가고 18년도에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빠진 겁니다. 근데 그 최근 추이를 다시 보면 이 상반기 하반기 추이를 보면 국내 철 스크랩 보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철근 그 고철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하지만 하나 더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어떤 원가의 하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거는 그거보다는 판가의 상승과 물량의 증가, 판매량의 증가로 이렇게 뻥튀기 될 때 훨씬 더 영업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 주가 반응도 더욱 좋은데 현재는 수익성 개선이 원재료 가격으로 인해서 스프레드 마진이 증가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현재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2부의 에비타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부의 에비타가 지금 마이너스 약 7%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에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고 배당 수익률도 4.1% 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다만 매출액 추이를 보듯이
앞으로 그 전방 산업이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볼륨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쉽지는 않지만 고철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수익성이 개선되는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주가도 상당히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항상 투자 여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남 이야기 듣고 투자를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실력이 늘지도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기에 큰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 나간다는 생각 갖고 이렇게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철강하고 동양 EMP 가지고 EV 에비타라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분석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